안녕하세요. 박 감독입니다. 요새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 따뜻해지면서 이제 라이딩을 주말에 하시는 이제 유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입문 초급분들을 위해서, 라이딩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제, 출발을 하는지 이거를 한번 점검을 좀 해볼게요. 보통의 이제 초보분들, 입문 초보분들은 보통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 하고, 뭐 헬멧 하고,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준비, 안전장비, 이제 헬멧, 그리고 뭐 고글, 장갑 이런 것들을 챙겨서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이제 간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헬멧은 쓰시는데 이제 고글이라든지 뭐 장갑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안 하시고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은 내가 첫 라이딩을 한다라는 뭐 23년도 봄에 나 이제 한번 첫 라이딩을 해봐야 되겠어 하시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뭐가 필요한지를 약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헬멧이 필요하겠죠. 헬멧은 이제 뭐 다들 뭐 준비를, 그러니까 뭐 말을 뭐 할 거는 없고, 헬멧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일단 헬멧을 착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거로 생각하시고 착용을 하시고요. 뭐 헬멧을 사용을 하는 이제 방법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자신한테 맞는 헬멧을 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원하는 쪽으로 한번 구매를 하셔갖고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고글입니다. 안전 고글. 이제 보통 안경들도 끼고 주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경도 나쁘진 않지만, 이제 안경은 유리알도 있고, 이제 그 프레임이 금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조금 사용할 때 좀 무겁기도 한 그런 것도 가벼운 이제 안경도 있지만은, 안경보다는 고글. 이제 도스가 안 맞으시는 분들은 도스를 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안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새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왜냐면 안경이 이제 그 고글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주행을 하는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쪽까지 어디까지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속도가 보통은 한 뭐 초보 같은 경우는 한 20km대 초반에서 30km대 그 사이로 주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안경이 없는 상태에서 주행을 했을 때 그 바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주행풍이 그 속도대로 이제 받는 거거든요. 앞에서 예를 들어서 헤드윈이 온다고, 이제 앞바람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20km로 가고 있는데 헤드윈이 한 5m 정도 분다, 좀 빠르게 분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가속되는 그런 이제 그 바람을 내 눈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글을 사용할 수 하도록 뭐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약간 투자를 하셔서 내가 몸에 착용하는, 특히 눈에 착용하는 거니까는 필수적으로 좀 좋은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한 10만 원대 중반 정도 되면 되게 좋은 거 쓸 수 있으시니까 그런 거를 쓰시고, 왜냐하면 고글들이 탄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얼굴 쪽에 데미지가 딱 와도 이 고글을 딱 끼게 되면 이 데미지가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고글을 끼면. 그러니까 내가 맨 얼굴로 이렇게 노출되는 것보다 고글을 낀 상태에서 만에 하나 이제 넘어졌거나 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크게 이제 다치지 않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뭐 최소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고글은 필수.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글러브죠. 장갑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자꾸 넘어진 거에 대한 그런 빈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내가 이제 그러니까 부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즌에 따라서는 뭐 긴 장갑을 낄 수도 있지만은, 이제 뭐 한여름에는 이제 반장갑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뭐 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에 많이 쓰지만,
꼭 장갑도 필수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자전거의 그립을 딱 잡을 때도 장갑을 끼는 게 그립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이제 2, 3차 데미지를 입는 데가 손이거든요. 손을 딱 뭐 넘어지면 본능적으로 손을 딱 놓게 되거든요. 이제 전문적으로 많이 운동을 했던 분들은 손보다는 이제 몸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넘어지는 방법을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데, 초보 입문 초급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딱 핸들에서 딱 손을 넘어질 것 같으면 핸들에서 손을 딱 띄어가지고 바닥을 짚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손부터 닿고 뭐 팔꿈치, 어깨, 머리 이런 식으로 닿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의 그 오는 데미지가 손으로 오기 때문에 장갑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헬멧과 고글, 이 장갑은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공구함 같은 거 이렇게 뭐 자전거 물통 케이지가 보통 두 개니까 이제 물통 하나 꼽고 공구통 이렇게 공구가 약간의 몇 가지 공구가 들어있는 거를 넣어서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 뭐 좋죠. 실제 제가 이제 영상을 몇 가지 만들어 보긴 했는데, 영상 그 동영상 이 공구에 대한 영상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안에 있는 공구를 잘 사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초보 같은 분들은 이게 어디다가 쓰는 건지, 도대체 뭘 사라고 해서 사긴 했는데 이거 뭐 하는데 쓰는 건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뭐 하는데 쓰는지 모르지만 뭐가 이제 필요한 거를 넣어줄 거예요. 뭐 샵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인들이 이거 필요해, 이 안에다 넣고 다녀야 돼, 뭐 이런 거 있는데, 넣고 다니면 언젠가 이제 자전거가 뭐 문제가 생겼거나 뭐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내가 낙차를 해서 자전거가 변형이 왔을 때에 이런 공구를 이용해서 이제 수리를 약간 이제 그 경정비를 하는 건데, 이제 본인이 못하면 같이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어딘지 주행하다가 좀 멀리서 이제 내가 넘어졌으니까 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해 주실 수 있거든요. 이걸 꼭 초보 때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주세요. 잘 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펑크가 났으면 펑크 떼어주세요. 자전거 뭐가 문제가 돼. 뭐 변속이 잘안돼요. 이걸로 공구가 있으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자전거 유저들은 100이면 100% 전부 다 관심을 갖고 같이 동조해서 수리를 해줍니다.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끔 초보분들도 뭐 직장 뭐 시즌이 되면 직장 다니시다가 뭐 저녁 때 오후에 이렇게 한강이나 주행할 때가 있는데, 주행하기 전에 꼭 이제 안전등 뒤에 것만이라도 최소한, 앞에 라이트도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전등 같은 거를 같이 뒤쪽에다가 장착을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필수적으로 하나 달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부수적으로 좀 필요한 거는 뭐 비상금 같은 거, 혹시 뭐 내가 좀 뭐 가다가 출출해 가지고 배고픈데 돈이 없어, 뭐 사 먹을 게 없어. 뭐 물론 핸드폰에 돈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어쨌든 뭐 마트나 그러니까 저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쉽게 뭐 초코바라도 먹을 수 있는 비상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공구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구통 안에다가 혹시 내가 이제 낙차를 했을 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잖아요. 큰 상처가 아니면 뭐 진짜 크게 다쳤으면 119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나를 싣고 가는 정도가 되겠지만, 내가 이제 살짝 넘어져가지고 뭐 팔에 약간 옷 약간 찢어지고 약간 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면 좀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대비한 이제 상처 밴드 있잖아요. 뭐 반창고 같은 거, 그런 거 한 몇 개 같이 넣어 놓으면 자리 별로 차지하지 않으니까 넣어놓고 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 이제 바깥에 이제 집에서 나가실 때 확인해 하셔야 되는 거, 꼭 이제 그 타이어 공기압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타이어 공기압이 압력이 좀 작아지게 돼요. 작은 상태에서 내가 주행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린처 타이어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00 psi로 이제 주행을 하는데 그거보다 현저하게 뭐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60 psi로 이제 떨어졌다라고 가정하면 주행은 가능한데 어떤 주행 가능한 코스에서 타다가도 어떤 미세한 턱이 좀 있으면 그 타이어가 그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플랫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랬을 때에 이제 노면에 뭐 큰 문제가 없는데도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그 타이어와 튜브와 림 사이를 순간적으로 이제 딱 플랫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타이어가 딱 씹히면서 이제 튜브가 그 안에 안쪽에 있다 보니까 씹히면서 이제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 공기압을 항상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주행을 하셔야 돼요. 출발 전에 적정 공기압을 맞춰본다. 뭐 클린처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10 정도, 튜브레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60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한 60에서 한 80 사이 정도 튜브레스는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주행하기 전에 뭐 컨트롤도 있고 브레이킹, 특히 브레이크 기능에 대해서 좀 항상 확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만 봐도 되고 어제 탔던 거 대략 봐도 아는데 초보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이게 브레이크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압력이 맞는 건지 모르니까 항상 내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브레이킹, 내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찍 밀리거나 뭔가 잡았는데 쑥 들어가거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그 압력 이상으로 쑥 들어가고 이게 뭐 허당이다 이렇게 레버가, 그러면 이제 주행하시면 안 되죠. 정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기능 확인하셔서 출발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클릿 사용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로드 타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실은 초보분 같은 경우에는 클릿을 잘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뭐 일반적인 샵 같은 데서는 당신이 자전거를 샀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클릿을 쓸 거예요. 그래서 클릿 페달 꼽아주고 클릿 슈즈까지 같이 사요. 그래서 주행을 하는데 뭐 자전거 탈 줄 아니까 클릿이야 뭐 까이 거 이러면서 한 몇 번 넘어지면서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물론 그냥 자기가 넘어지면서 배우겠다고 하면 뭐 가능도 빨리 배우겠다고 하면 가능한데, 혹시 내가 뭐 한강이나 어떤 도로에서 타다가 내가 넘어졌는데 나만 다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좀 민폐가 돼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내 자전거를 아직 익숙치 않은데 클릿까지 막 신경을 쓰면서 타지 마시고 그냥 평페달, 그냥 운동화 신고 타세요. 그러면서 운동화 신고 타시면서 내가 자전거를 조작하는 브레이크 방법, 그 변속하는 느낌, 그 타고 내리는 승차의 원활함, 승하차의 원활함,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좀 원활하고 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의 어떤 그 주행 테크닉이 생기면 그때 이후에 클릿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자전거 이거 샀으니까 뭐 클릿, 뭐 이 자전거에 대해서 기능도 잘 모르는데 막 클릿부터 사용을 하다 보면 다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안전적인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클릿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이, 단계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입문 초급 같은 분들은 레벨이 1이다 그러면은 레벨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클릿을 배우는 단계는 레벨 3 정도는 돼야 돼요. 그 레벨 1, 2에 대한 개념은 뭐 이렇게 좀 정의해드리기가 좀 모호하지만, 그러니까 뭐 1일, 그러니까 처음 배우시는 분들 1일들, 내가 자전거 안장에 올라가서 그냥 탈 줄만 안다. 뭐 이는 조작도 하고 타고 내리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내가 어느 정도 타다 보니 기능적으로 뭐 여유가 생기더라.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레벨 3에서 조금 배울 수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레벨 자체가 1 정도 되는데 클릿을 써야 되겠다 이래버리면 많이 위험할 수 있으니 좀 단계적으로 배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은 그 초보 라이더 분들이 집에서 나갈 때 처음 자전거를 타고 혹은 이제 몇 번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갈 때의 준비 과정을 좀 말씀드려 봤어요. 물론 뭐 오랫동안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렇겠지만은 생소하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다른 안전적인 부분들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